예, 요즘 난리 났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 쥐띠, 소띠, 요런 해에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관찰을 합니다. 예, 2008년 서프라임 때가 이제 무자년 쥐띠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소띠해를 걸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200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그때 거의 9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정축년 소띠해가 되죠. IMF 때 거의 뭐 3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고 다시 1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너무 과대 하락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 소띠하고 쥐띠는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요번에도 거기서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17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진 것 같은데, 요것은 1500포인트 밑으로 갈지 얼마 더 갈지 장담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현찰화 해놓고 다시 정상적인 위치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장사가 없죠. 현찰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연히 쥐띠해 소띠라는 걸 맞아가지고 주가가 내려간 거, 지수가 내려간 것 같지만, 10년을 주기로 이 자본주의,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번 꺾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10 몇 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그런 단계에서 다시 또 매집도 하고 끌어올리는 세력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스닥 또는 다우지수가,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거의 8, 90%가 오른 상태죠. 그 피로감이 말할 수가 없을 상태가 됐었는데, 더 계속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10년, 12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떨어지는 폭을 보면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심하면 나오기도 하고, IMF 때는 더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가 지금 1700포인트까지 왔으나 1500포인트 밑에 어디까지 갈지 장담은 못해요. 뭐냐면은 이럴 때에 이 판을 갖다가 조정하는 이런 세력들은 화끈하게 더 끌어내리고 밑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죠.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이슈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이성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그러한 그런 지경까지 와 있고, 세계적으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재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것은 이 큰 세계의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즉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더 빌미로 해서 더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쥐띠해 소띠해를 유념하여 보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범띠, 그 다음에 토끼띠, 용띠에까지도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은 술년, 개띠해에 천정을 이루면서 내려온다. 이런 사이클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유념하여서 이런 재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큰 흐름이 그러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 행위에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쥐띠하고 소띠해 과연 어떻게 됐는가? 1997년, 2008년, 2009년, 그 다음에 올해 2020년에 이 사단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죠. 결국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역학에서 말하는 수렴과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갔다가 한번 파동을 주고 내리고 또 숨고르기하고 오르고, 이것이 이 자연의 어떤 그 섭리,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점단을 내려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언제 상승할까? 언제 반등할까? 묘월에 기밀이 된다. 점괘는 풍산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동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엮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하고 있고 급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보고 이것을 세계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보다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변해서 이렇게 6합이 나왔다. 오미합, 사신합, 묘술합. 이것은 세계의 대내외 변수가 풀어가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함수가,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폐렴도 폐렴이지만 세계적인 어떤 그 나라,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자금과 자금 간의 이해관계, 이런 거가 어떻게 풀려나가는가, 그런 거에 의해서 해결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풍택중부 풍산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흐름이, 재물.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 재물을 생하는 요의 손의 힘이 강하다. 강한데 뭐냐? 관이 부를 생하고 부가 형을 생하고 형이 이렇게 손을 생해서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풀리게 되면은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형이고 부가 되고 관이 되고, 여기 형이 되고 부가 되고 형이 된다. 형의 힘이 매우 강하고 재물의 힘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은 뭐 볼 것 없이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의미가 돼요. 재물은 여기에 복신이 돼 있다.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월. 올해 12월은 돼야 된다. 11월, 12월 돼야 되고, 서서히 이것이 힘을 받는 시기는 언제냐? 신월이 되겠다. 8월 이후가 되겠다. 8월 이전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도 물론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할 것인데, 큰 흐름이 이러하니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자기 위치를 찾아올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유 자금이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8월 이후에 다시 기미가 보이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언제 오를까를 이 사람들이 많이 잴 것입니다. 이럴 때가 기회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냉정하게 지켜보셨다가 좋은 투자 기회를 잡는 것도 또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고 있는 그러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